첫 구매자, 재구매자 모두 11월, 12월경에 3개월 이내 재구매율이 다른 월 대비 가장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라이즈 박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전략적으로 준비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 준비한 게 비단 블랙 프라이데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진행하시는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의 성장에 도움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프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서로 물건 뭐 사내 만에 뺏기고 막 그러는 상황들을 말을 하는데요. 사실 온라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도 여러 경쟁 서비스에서 커머스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심지어 무신사는 뭐 최대 80% 할인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인율을 크게 가지고 가는 게 과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남들도 다 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한테 이만큼 할인하는데 너 안 살 거야? 라고 강매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벤트들이 있고 당신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뒤에 차근차근 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땠는가부터 저희가 알면 좋겠죠. 저희는 현재 고객사 400개 정도가 있고 그 400개 고객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21년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데이터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매출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11월에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저희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1월을 100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11월이 167.25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즉 1월 기준으로 67% 정도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에 연 최고 매출을 달성한 사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구해봤더니 저희 고객사 전체 사이트 중에 약 17%가 11월에 연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11월에 고객이 구매를 할 때 평균 구매 금액, 즉 객단가를 살펴봤을 때도 11월 사이트별 평균 구매 금액은 1월 대비 22% 정도 높았습니다. 이건 참고를 통해서 빨간색이 평균값 그리고 초록색이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중간값, 평균값 모두 1월 대비 상당히 높게 객단가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고객들이 결국에는 많이 들어와서 많이 돈을 지불하고 많이 산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이 좋은 이벤트를 많이 홍보하셨을 거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셨을 거니까 유입도 많이 늘었겠죠? 그러면 회원가입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패턴과 조금 다른 거는 11월, 12월에 회원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사이트 수가 무려 45%나 차지를 했습니다. 즉 연말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트래픽도 그때 되게 많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회원가입자 수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보면 11월 기준으로 우리는 고객을 매우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매출액도 매우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거에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죠. 안타깝게도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데이터로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쇼핑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할 걸 찾으시나요? 아니면 구매할 상품이 있을 때 회원가입을 하시나요? 보통 후자일 겁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들은 구매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즉 가입하고 첫 구매하는 비율이
커머스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니 11월이 가입 후 첫 구매 비율이 53.84%, 즉 100명이 회원가입을 11월에 하면 11월에 첫 구매하는 고객의 수가 약 54명 정도이다라는 의미고요. 12월과 함께 전체적으로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뭔가 좋은 이벤트가 보여서 뭔가 사볼까 하고 회원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다른 달 대비 낮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11월에 구매를 했으면 큰 이벤트 할인 혜택을 받고 구매를 한 거니까 우리 커머스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반복 구매를 많이 해줘야 결국 궁극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하는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1월, 2월, 3월에 구매를 한 고객들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재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해 보니까 11월이 3개월 이내 재구매율이 41.27%로 다른 월 대비 가장 낮았습니다. 즉 큰 이벤트를 받고 들어온 고객들에 대해서 리텐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를 첫 구매한 사람, 재구매한 사람으로 나눠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첫 구매자, 재구매자 모두 11월, 12월 경에 3개월 이내 재구매율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매출액과 회원가입 수는 계속해서 잘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리텐션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으면 첫 구매로 유도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결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진정으로 승자가 되려면 고객에게 그 단기간에 매출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인게이지먼트 된 고객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매와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그 후속 절차가 마련이 돼야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로 살펴본 정보를 기준으로 2022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외에 다른 큰 이벤트를 하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벤트를 미리 홍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예고편처럼 이벤트를 미리 홍보를 하고 그 전에 들어온 고객들에 대해서 그냥 떠나지 않고 최소한 회원가입이라도 하고 떠나게 만들어야 나중에 저희가 그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하니까 들어와서 구매하세요 라고 하면서 첫 구매를 유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보통 BFCM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를 미리 홍보하여 고객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페이지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고객을 많이 유입시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 페이지의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로 본다면 모바일 사이트 방문자의 53% 정도는 로드하는데 3초 이상이 걸리면 페이지를 떠날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급적 3초 이내에 페이지가 그려지는 형태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테스트 방식은 간단합니다.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 라이트하우스라는 걸 선택하신 다음 우리 사이트 진단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지금 전체적인 성능이 0점에서 100점 사이에 몇 점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좋은지가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지 않아도 대부분 속도가 느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 용량 그리고 스크립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사이트에서 고객이 방문하면 스크립트를 호출하고 그 다음 밑에 HTML을 쭉쭉쭉쭉 브라우저가 그려내면서 보면서 화면을 그려내거든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스크립트를 먼저 인지하고 어떤 데이터를 호출한 다음 이게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면 HTML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걸 싱크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어싱크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스크립트가 먼저 걸려서 호출을 하면 얘가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냥 HTML을 병렬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어싱크하게 응답 데이터를 스크립트로부터 받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속도, 스크립트를 호출했을 때에 그 서버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거나 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는 반드시 어싱크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요새는 대한민국 인터넷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하긴 하지만 요새는 이제 애니메이션 GIF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식으로 상품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GIF나 JPG 같이 예전 버전의 파일 형식을 띄고 쓰실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CDN을 쓰시더라도 이미지 용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속도에 부하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새 현재는 웹BP나 AVIF 같은 파일 형식을 쓰심으로써 압축률을 최대로 늘려서 물론 파일의 형태, 그 이미지의 실제 해상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화면이 로딩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레이지 로딩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레이지 로딩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에 상품을 한 100개 정도 올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첫 페이지에는 상품 100개가 다 나오지 않겠죠? 이제 그럴 때 고객이 처음 그 뷰포트 화면 안에서 보여지는 거에만 먼저 이미지를 불러오고 고객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필요한 만큼씩 그때그때 불러오는 방식을 레이지 로딩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지 로딩 방식을 쓰면 당연히 처음에 불러와야 될 이미지의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화면을 이제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페이지 속도를 개선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냥 거미줄 전략을 써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쫙 뿌려놓고 어디든 걸려라. 약간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촘촘하게. 고객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이트를 처음 인지하고 방문을 했을 때 방문하자마자 구매를 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머스 사이트의 구매 전환율이 평균 2%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신규와 재방문을 비교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보통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 들어왔다고 이탈을 하면 그 이탈한 고객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마케팅 채널을 갖춰야 되고 또 다시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 안 하고 이탈을 해도 그 고객을 또 다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갖춰야지만 실제로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왼쪽에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신규 세션 비율이고요. Y축이 구매 전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세션 비율이 높을수록 구매 전환율이 낮고 신규 세션 비율이 낮을수록 즉 재방문 세션 비율이 높을수록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아주 우리가 마케팅 믹스를 잘 갖고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어웨어니스 목적의 신규 고객 확보로 채널을 하나 뚫고 그 다음 리타게팅 채널 GDN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리타게팅 채널을 갖춰서 가운데 영역을 차지한 다음 맨 마지막에 CRM 캠페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방문 세션 비율이 높고 구매 전환율도 높은 채널을 갖추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너무 복잡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그냥 머릿속에 2가지 전략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왼쪽 거는 뭐냐면 고객이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왔을 때 회원가입을 반드시 시키는 겁니다. 구매 안 하고 떠나도 되니까 회원가입이라도 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회원가입을 했을 때 가급적 여기 지금 왼쪽을 보시면 카카오 싱크로 제가 연결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카카오 싱크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을 기본적으로 친구를 맺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쐈을 때 다시 들어오게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장바구니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장바구니를 찜처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구매하지 않고 이탈한 고객에 대해서 CRM도 괜찮고 페이스북 리타게팅도 괜찮고 GDN 리타게팅도 괜찮습니다. 결국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 고객이 다시 그 광고 채널 영역이나 뭐 혹은 저희 CRM 메시지를 통해서 소재를 다시 노출을 해서 유입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전략만 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일 마케팅 믹스 정책을 정말 잘 촘촘하게 아까 거미줄 전략을 다양하게 잘 갖추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보통 GA에서는 라스트 클릭 모델이라는 걸로 성과를 측정하실 수가 있죠. 라스트 클릭 모델은 뭐냐면요, 고객이 지금 여기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애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 SNS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 검색 광고를 통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온 다음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구매를 10만 원에 했을 때 이 사람은 마지막에 유입됐던 그 검색을 통해서 10만 원이 발생된 거야 라고 해주는 게 라스트 클릭 모델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정책을 이렇게 촘촘하게 막 가지고 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되게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고객들이 많겠죠. 이런 경우는 멀티 채널 어트리뷰션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GA4에서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의 금액이 이제 구매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를 예를 들어 검색에 3만 원, 그리고 SNS 광고에 3만 원, 디스플레이 광고에 나머지 4만 원 이런 식으로 몰아주는 방식을 멀티 채널 어트리뷰션 모델이라고 하고요. 방식은 타임 디케이, 리니얼, 포지션 베이스, 그리고 퍼스트 클릭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리니어 모델로 측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세요. 마코프 체인 모델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예시를 보시면 고객이 처음에 유입이 될 때 예를 들어 20%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오고 80%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객 중에 또 페이스북에서 60%는 메시지를 받고 들어오고 예를 들어 40%는 GDN 리타게팅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고객 중에 또 몇 명은 컨버전, 구매가 일어나고 몇 명은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마코프 모델로 확률값으로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 마케팅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냐, 예를 들어 저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경로를 거쳐서 넘어간 구매는 전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 카카오톡 채널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의 구매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즉 리무벌 이펙트를 측정하게 되면 실제 정확한 마케팅의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 따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믹스 정책을 다 갖고 갔다면 고객이 결국 들어왔을 때 어떤 상품을 먼저 보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이건 뭐냐면 내가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안구를 추적을 해서 어느 영역을 가장 많이 보는지입니다. 보시면 상위에 배치된 상품을 당연하게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체류 시간은 보통 1분을 넘지 않거든요. 스크롤도 무한대까지 다 내리지 않고요. 결국 첫 화면에서 첫 번째 보이는 상품, 상단에 보이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고객의 구매력을 확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저희 스크립트를 설치하게 되면 상품의 노출수를 전부 집계를 합니다. 이 노출수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에 노출된 상품일수록 많이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즉 상품의 판매량은 상품 노출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수를 집계를 해서 실제로 노출 대비 클릭률이 높고,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로 넘어가는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을 상단에 노출할수록 효과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상단에 노출하는 상품은 재고도 많아야 되겠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은. 그래서 재고 체크, 클릭률 높은 거, 구매 전환율 높은 거를 상단에 배치를 함으로써 고객이 들어오자마자 이 상품 사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방문을 했다면 하나의 상품만 80%, 60% 할인받고 그냥 떠나면 안 좋겠죠. 객단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습니다. 그랬을 때는 묶음 상품을 구성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묶음 상품 구성이 있는데, 우리가 묶음 상품이라고 하면 한 가지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6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스셀 번들은 일반적으로 이 상품이랑 이 상품 같이 사세요. 보통 뭐 예를 들어 모델이 상의 하의 같이 입고 나와서 이거 같이 사세요 하는 방식이고요. 뉴 프로덕트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제품을 팔아야 될 때 고객들이 신제품 같은 경우 리뷰도 적고 약간 이걸 내가 사도 되나 의구심을 가질 때 가장 잘 팔리는 상품과 신상품을 같이 엮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뉴 프로덕트 번들입니다. 그리고 기프팅 번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아기용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저렴하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살 수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선물을 할 때도 보통 많이 구매를 하죠. 그래서 타인에게 선물을 하는 선물 세트용을 만드는 게 기프팅 번들입니다. 그리고 BOGO, 이거는 1+1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믹스 앤 매치 번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저기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 버거 이거 중에서 2종,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나 뭐 윙이나 이런 종류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을 믹스 앤 매치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카테고리의 조합을 할 수 있게 주어주고 그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픽을 해서 이제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를 믹스 앤 매치 번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 재밌는 거 하나 주셨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쿠폰 할인율을 어느 정도로 할 때 고객의 반응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데이터로 이제 그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워낙 그 사이트들마다 할인하시는 방식이 되게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정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저희 데이터로. 그런데 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워낙 예전부터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옴니샌드의 블로그 글을 좀 보다 보니까 실제로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이메일 반응률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에서 35% 사이일 때 이메일 오픈율과 클릭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블로그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은 뭐가 되어 있었냐면 실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니까 80%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가 깊지 않는 이상 상품을 재고 처리하는 걸로 많은 고객들이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에서 한 35% 정도면 이거는 재고 처리가 아니라 정말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뭔가 할인된 혜택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고객들이 신뢰를 갖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율과 클릭률 반응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글을 본 적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저희가 데이터 2021년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고객의 3개월 재구매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1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트가 되게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위에 차트 먼저 보시죠.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차트가 실제 매출액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계열 분석을 한 거예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주기성을 띠는 매출액을 배제한 실제 트렌드를 그려봤을 때 두 번째 차트가 실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저기 갑자기 이렇게 매출액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확 오른 지점이 있죠. 그때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이후에 소폭 떨어지기는 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기 이전보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더 높아진 상태에서. 그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전혀 엉뚱하죠. 뭐냐면 갑자기 매출액이 팍 켰다가 다시 팍 죽어서 예전과 똑같이 유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저희 얘기는 고객이 할인하네 확 샀다가 더 이상 이제 재구매 안 해 하고서 그냥 원래 구매하던 고객들만 구매하는 형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여러분도 바라시는 건 당연히 왼쪽 위에 차트의 모형을 우리 회사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이벤트 인게이지먼트 전략이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고객이 그렇게 큰 할인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떠났다면 그대로 놔두면 체리피커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을 다시 터치를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신규 방문자, 재방문자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시즌 동안 들어와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 군집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냥 가입도 안 하고 구매도 안 하는 고객, 가입은 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 가입해서 첫 구매를 한 고객, 가입해서 재구매까지 한 고객. 그럼 이 고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회원 가입도 안 한 고객에 대해서는 그래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GDN을 통해서 리타게팅을 통해 그래도 지속적인 광고를 할 수가 있고 그 고객들을 다시 확보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포스트 이벤트에서는. 그리고 회원인데 미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이트마다 갖추고 계시는 첫 구매 혜택이 있으실 거예요. 그 첫 구매 혜택을 보통은 사이트 전면에 보여주지 않거든요. 어디 마이 페이지 같은데 구석에 이렇게 숨겨두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뭐 이메일이 됐건 문자가 됐건 카카오톡 채널이 됐건 고객에게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쪽으로 보내서 실제 회원의 첫 구매를 유도하는 거. 그리고 첫 구매자한테는 당연히 두 번째 구매 유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 세 번 구매한 사람은 그 이후 구매를 계속해서 하는 거를 메시지로 갖추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걸 CRM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아까 저 CRM 전략을 취했을 때 쿠폰만 뿌리는 형태의 CRM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CRM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고객들 구매 안 하니까 쿠폰 주면 구매하겠지 라고 해서 반복해서 쿠폰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고객은 객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쿠폰을 받아서 쓰게 되면 나중에 정상가로 구매를 할 확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그 의지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폰 외의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상품 추천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이죠.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서 회원이 첫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구매를 유도해야 될 때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기준으로 연관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의 자켓을 구매만 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많이 구매하는 하의를 추천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CRM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품 수만큼 소재를 다 만드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수가 100개다. 그럼 100개의 소재를 만들어서 100개의 세그먼트한테 메시지를 다 보내야 되는데 CRM 담당자가 그거 한 땀 한 땀 세팅하기 어렵죠. 저희 데이터라이즈에서는 이걸 전부 다 자동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관된 캠페인 보시고 연관 상품 추천해서 메시지 쏘는 캠페인이네. 그냥 그 리모컨처럼 온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상위만 구매한 고객에게 연관된 하위 상품이 메시지로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이미지 있죠? 딱 저런 식으로 친구톡 메시지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상품 이미지 넣고 거기에 세일 표시가 세일이 중이라면 세일 표시 넣고 그리고 밑에 문구도 자동으로 채웁니다. 문구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최근 1829명이 조회하고 495명이 장바구니에 담은 인기 급상승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고 소셜 프루프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상품의 판매가 할인가도 자동으로 다 채워 넣어서 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CRM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편하죠. 이 메시지를 그냥 켜두고 발송이 되고 발송된 거에 대한 클릭률, 구매 전환율, 로아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데이터라이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메시지에 소셜 프루프 정보가 들어가면 클릭률이 더 좋아지나요? 네,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포모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내가 이 상품을 사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그 불안함을 주는 방식. 혹은 고객들에게 이 상품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상품이니까 사보는 게 어때? 라고 신뢰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소셜 프루프가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 소셜 프루프의 방식은 뭐 예를 들어 누적 판매량을 알려주는 방식.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아동용품에 제일 잘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한테 쓰는 건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이용품 같은 경우는 국민 타이틀이 많이 붙죠. 그래서 그 국민 타이틀이 붙은 상품만 검증됐다고 해서 사는데 그게 대표적인 소셜 프루프입니다. 그럼 누적 판매량 같은 걸 많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패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다라고 하면 신뢰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 상품을 사면 길거리에서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마주칠 수도 있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상품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려주고 재고가 그래서 곧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상품인데 내가 빨리 사서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프루프는 그런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라이즈를 활용하시면 저희가 검증한 결과 일단 고객이 방문했을 때 노출하는 온사이트 캠페인만 가지고 검증을 하면 평균 매출액을 8%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까지 쓰시면 12%, 15%더 많은 매출액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솔루션에서는 저희 솔루션을 설치하면 구매 전환율 200%가 올라요, 300%가 올라요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좀 약간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전환율 200%, 300% 높이는 거는 매출액을 2~3배 높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싶네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검증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매출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벌써 많은 고객사가 지금 쓰고 있고 같이 함께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들 덕분에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커머스에서 포스트 이벤트 인게이지먼트 같은 걸 고민하신다거나 아까 상품을 어떤 걸 상단에 노출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데이터라이즈에 연락을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웨비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